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여러분, 별거 없이 무심하게 지나가는 하루가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소중해지는지 경험해 보셨나요? 그 인생의 경랑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지루하다고 느꼈던 그 삶이 진짜 너무 나에게 소중했었던 시기, 때라는 거. 그걸 또 깨닫게 되는 그 시기가 오면 우리 인생이 또 한 뼘 더 성장하게 된 것일 겁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재미있는 일 없나? 뭐 새로운 일 없나? 뭐 신나는 일 없나?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막 생각하면 신나고 재밌고 뭐 유니크한 경험들이 생기게 되죠. 그 특별한 경험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 추억, 그런 뭐 이벤트 이런 거에는 그 가격이 매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 오랫동안 연습한 게 아니라 뭔가 즉흥적이고 새롭고 신나고 뭐 책임을 동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에는 그 합당한 비용이 반드시 시간이 지나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루함을 느끼고 뭔가 신나는 걸 원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적절하게 평화롭게 나의 호기심을 충족하길 원한다면 매주 토요일 좋은 책과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방송 얘기. 매주 토요일 좋은 책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명작에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 충족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책, 또 좋은 책만 있습니까? 좋은 음악도 있죠. 행복한 주말,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고요. 노래 듣고 돌아와서 오늘 내 인생의 명작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쓰리즌 웨이가 부르는 곡 I Will 함께 듣겠습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에서 소개해드릴 명작은요, 로이 바우마이스터, 존 티어니, 이 두 공동 저자가 지은 책 의지력의 재발견입니다. 2011년, 그러니까 한 10년 전 책이긴 해요. 그때 당시 출간 당시 아마존의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뉴욕타임즈의 과학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공동 저자 존 티어니가 자기 절제, 인내심을 키우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어떤 사례를 정리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책은 자기 절제의 중요한 의지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요. 또 이 절제력이라는 건 근육처럼 훈련하면서 강화할 수도 있고, 이 절제력이라는 건 많이 쓰면, 남용하면 피로해진다. 그러니까 그 능력치가 떨어진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데 사범에게 체크리스트의 비밀을 전수받기 위해 하루에 $20,000를 지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업의 CEO가, 또 실리콘밸리 사업가가 19세기의 가치를 고취하기 위해서 디지털 도구의 개발에 몰두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뭐 에릭 크랩튼, 오프라 윈프리 이런 저명한 인사들의 삶도 나옵니다. 자기 절제력이 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비해 욕구를 참아내는 데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그래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절제력이 강한 사람은 내가 절제력을 발휘할 능력을 어떤 사건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떻게 이 맛있는 음식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맛있는 음식을 보고 안 먹기 위해서 자제력, 절제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아예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죠. 자기 절제력이 훌륭한 사람은요, 비상사태에 사용하기보다 평상시에 어떤 시스템으로 그 절제력을 사용하는 그 방법을 고안을 합니다. 의지력에 대해서 분석하고 키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이 이 책에는 인상 깊게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기억나는 한 줄, 오랜만이네요. 김하준이 생각하는 이 책의 한 줄, 이거였어요. 자기 절제력은 한정된 용량이 있어서 너무 많이 사용하면 고갈되기 때문에 이 능력을 사용하는 그 기회를 빈번하게 두지 말라는 것이죠. 절제와 자제를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이 반복되면 능력은 많이 상대적으로 고갈되기 마련이니까요.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자제력, 절제력, 의지력, 재발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간 트레이너, 존 레전드가 함께 부르는 곡 Like I'm Gonna Lose You 듣고 오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인생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개인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발견하는 두 가지 요소는 지적 능력과 자기 절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지적 능력을 영구적으로 향상시키는 비결을 찾지 못했는데 자기 절제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발견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책이 시작되는 건데요. 빅토리아 시대적 개념인 의지력은 20세기에 들어서 심리학자와 철학자들에게 존재를 의심받고 인기를 잃었다고 해요. 이 저자 역시도 회의론자였는데 그런데 연구를 통해 의지력을 관찰하기 시작했을 때 이 저자는 의지력이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인내심을 주는지 어떤 방식으로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이 절제를 하지 못하는지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정신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혈관 속 포도당을 활성화하는지도 연구를 했다는데 이 저자 바우마이스터 그리고 동료 연구자들은 의지력도 근육처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지친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간에 걸친 훈련으로 또 강화할 수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저자는 실험이 의지력이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입증했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 아주 매우 심도 있는 연구 주제가 되었다고 해요. 또 의지력 향상이 더 나은 삶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현대인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유혹에 시달리고 있죠. 저자에 따르면 욕망은 일반적인 현상이고 보통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4분의 1, 적어도 하루로 계산하면 서너 시간 이상을 욕망과 싸운다고 합니다.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이거 하고 싶어, 막 이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항하고자 하는 욕망은 식욕에 관한 거라고 해요. 맞아요. 이게 뭐 다이어트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생존을 위해 먹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싶고 또 그동안 우리가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또 계절마다 시기마다 딱딱 떠오르는 음식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거의 호불호가 없는 뭐 짜장면, 떡볶이, 냉면 이런 애들은 진짜 그냥 멍하니 있다가 누가 옆에서 아 오늘 냉면 먹고 싶다 이러면 냉면이 춤을 춥니다. 머릿속에서. 네. 아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나요? 저는 냉면에 겨자랑 식초를 넣지 않아요. 이게 한 몇 년 전에 이거 방송으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몇 년 전에 그 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한인타운에 이 냉면이 딱 왔는데 그 다대기 뭐 식초 겨자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기 이것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너무 바쁘셔서 안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서버께서. 그래갖고 배고프니까 그냥 가만히 있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고 먹었단 말이에요. 이 먹었는데 물론 이제 맹맹하겠죠. 그래도 그냥 먹었어요. 배고파서 성격이 급해서 먹었는데 계속 천천히 씹으니까 이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국물을 먹었어요. 국물을 먹었는데 간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냥 냉면이 오면 맛도 안 보고 아무런 생각 없이 식초랑 겨자를 넣었던 기억 없나요? 저도 평생 그랬었거든요. 근데 식초도 안 넣고 겨자도 안 넣고 국물도 먹고 면도 먹었더니 그 자체로 딱 이게 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아무런 간도 없이 그걸 먹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디까지 확장됐냐면 설렁탕을 먹을 때도 여러분들 설렁탕 딱 오면 소금, 후추, 뭐 파, 뭐 이런 거 넣잖아요. 저도 아무것도 안 넣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간이 안 된 설렁탕 국물 자체가 좀 짭조름해요. 네. 먹는 얘기 너무 또 많이 하면 지금 제가 좀 침이 너무 나와가지고
우리 팬데믹 이후로 각 진행자분들 각자 자기 그 마이크 소음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침이 나오더라도 다른 진행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다른 진행자분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먹는 얘기 그만할게요. 네, 힘드네요. 저자는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나요? 사람이 가장 보편적으로 저항하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식욕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수면, 또 이렇게 쉬고자 하는 욕망, 그 다음에 성욕이 있죠. 이게 본능이죠, 본능. 사람들은 근데 잠을 자는 거, 수면욕,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 소비에 대한 물욕, 이런 데는 비교적 잘 참는 성향을 보이는데, 휴식하고자 하는 욕구는 굉장히 참기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에 TV를 보고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스포츠 경기를 보고 이런 것들이요. 평균적으로 의지력을 동원해서 유혹을 이겨내는 정도가 반 정도였다고 하는데, 1차 세계대전에 계속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지도층이 의무에 순종하느라 의미 없는 죽음이 계속 반복됐을 때 이 독일을 제외한 미국과 유럽 지식인층들은 전쟁 이후에 느긋한 삶의 방식에 대해 전파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기술이 발전되고 값싼 물건이 공급되고 점점 사람이 부유해짐에 따라서 어떤 삶의 질이 워라벨이란 말도 하죠. 삶의 질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때 베스트셀러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노먼 빈센트 필의 적극적 사고방식 같은 유쾌한 책들인데, 인간관계론은 우리가 명작에서 한두 번 정도 다뤘죠. 노먼 빈센트 필의 적극적 사고방식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구입해서 정말 이 평생 한 10번, 20번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만 진짜 한 10번 넘게 본 것 같은데, 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 노만 빈센트 필,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책을 거의 통째로 외우다시피, 거기 갑자기 이 책 내용 나오니까 아련하네요. 근데 이런 책들이 그때 베스트셀러였는데, 이런 경향을 달리 말하면 의지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건데, 이것을 가장 잘 간파한 학자가 앨런 윌리스였다고 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탐구. 네, 이 책은 의지력에 반대하는 새로운 논점을 가진 그런 책들이었는데, 의지력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관점에 대해 심리학자들은 굉장히 회의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자도 1970년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자로 경력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의지력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저자가 이제 의지력과 자제력, 절제력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치와 성공과 또 어떤 행복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알아내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알렉산더 진이 부르는 곡 로스 앤 바이올렛, 그리고 테레사 브루워가 부르는 곡 1953년도 곡입니다. Till I Waltz Again With You. 이 곡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1980년대 연구자 몇 연구자들은 철학자들이 자기 절제라는 용어 대신에 사용하는 자기 조절, self-regulation, 이 주제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는데요. 자기 절제의 부활은 실험실이나 현장에 뛰어든 심리학자를 통해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윌터 미셸과 동료 연구자들은 즉각적 유혹을 견디는 학습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거 많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저희 명작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소개를 했는데, 마시멜로 실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4살짜리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나눠준 겁니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이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15분 후에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으면 이 마시멜로 하나를 더 주겠다. 네, 이런 조건이었죠. 이 실험에서 끝까지 기다린 아이들은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어쨌거나 참았겠죠.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 연구자는 한참 지난 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의 딸에게서 자기 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마시멜로 실험실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먹어치운 아이들이 학교 안팎에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 15분이라는 시간을 끝까지 기다린 아이들은 30초 만에 마시멜로를 먹어치운 아이들보다 SAT에서 미국 그 대학 가는 시험이죠. 210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래요. 또 의지력 있는 아이들은 친구나 선생님들에게 인기 있는 애로 성장했고 나중에 수입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절제야말로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열쇠인 것이죠. 이후에 이 자기 절제가 뇌의 작용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또 연구하기도 했는데 인간의 뇌는 크고 정교한 아주 정밀한 전두엽으로 또 구분되고 진화하면서 오랫동안 핵심적으로 주위 환경에서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여기서 연산이 됐죠. 그래서 뇌가 커다란 동물일수록 크고 복잡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을 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방향을 또 제시하기도 했고요. 인간은 영장류 중에 이 전두엽이 가장 큰 동물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 큰 집단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고 또 인간에게는 자기 절제,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두엽이 커진 게 아닌가 얘기를 합니다. 이 저자는 책에서 가라데 사범에게 체크리스트 비밀을 전수받기 위해 하루에 $20,000를 지불하는 이유, 그런 이유도 책에는 나오게 됩니다. 또 오프라 윈프리가 다이어트에서 최악의 상황이라는 내용이 마지막 장에서 나오는데 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던 오프라 윈프리는 그녀의 다이어트가 완벽하게 실패한 이유도 나오게 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자기 절제 또 체중 감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기 절제력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갑자기 또 다이어트. 네, 저자는 체중 조절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다이어트를 하지 말 것. 둘째, 초콜릿이나 단 음식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지 말 것. 셋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과체중과 의지력 부족을 연관지어 상관하지 말 것. 네. 다이어트를 단지 의지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자는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아무렴 어때? 네, 이게 번역설에서 이게 원본을 궁금하네요. 아무렴 어때 효과라고 했는데 신중하게 자기를 억제해온 사람이 먹는 것에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이유, 그게 이제 궁금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하루 이제 섭취 최대 칼로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저녁 먹으면 안 돼 이랬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중요한 약속에서 이제 짜장면을 먹게 된 거죠. 에이, 오늘은 글렀어. 저기요, 탕수육 하나 더 시킬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무렴 어때 효과 나는데 재밌네요. 먹고 싶기도 하고요. 저자는 여러 실험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제시를 하는데 또 이런 그 데이빗 블레인이라는 단식 전문가, 네, 또 이야기도 나오고요. 헨리 모튼이라는 또 탐험가는 야생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몇 년간 살았는지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과학자들이 자기 조절을 연구실 밖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아무렴 어때 효과, 다이어트와 의지력은 밀접한 상관은 없다.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세라 알렉스 슬런, Version of Me. 그 다음에 Ed Fisher, Cindy O Cindy. 1956년 곡입니다. 함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자가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소진된 걸 묘사할 때 쓰는 용어로 뇌의 전측 대상 피질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 부위는 행동과 의도가 불일치하는 걸 감시하는 장소라 그래요.
자아 고갈 현상은 자기 절제의 핵심 기관인 이 부분에서 활동을 약화시킨다고 하는데, 이 실험에 따르면 자아가 고갈된 사람은 현저한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는 대신 모든 일에 강하게 반응했다 그래요. 슬픈 영화는 더 슬프고, 즐거운 그림은 더 즐겁고, 충격적인 그림은 더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차가운 물에 손을 대자 정상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반응을 했고, 또 그 욕구도 증폭됐는데요. 쿠키를 먹은 사람이 더 많은 쿠키를 갈망했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엄청난 양을 먹었다고 합니다. 포장된 상자를 풀고 싶어하는 욕구도 강력했고요. 그래서 이 자아 고갈은 이중으로 타격을 가하는데 의지력이 약화되고 갈망은 커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냈다 그래요. 재미있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이 책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포도당이 의지력의 핵심이다. 포도당 없이는 의지력도 없다. 포도당과 자기 절제의 연관성은 저혈당증 환자에 대한 연구에서 등장하는데, 연구자들은 저혈당 환자들의 평균적인 사람에 비해 집중과 부정적 감정 조절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 범죄자나 폭력적인 사람 중에는 저혈당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도 알아냈는데요. 짐 터너의 경우를 보면 그는 몸에 포도당의 양이 떨어지면 흥분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부인뿐이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주스를 주면 다시 침착해지고요. 이 주스에 있는 에너지가 포도당으로 변한 건데, 포도당은 단 음식뿐만 아니라 온갖 그 음식이 많이 있죠. 또 여성들 생리 전 증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한 가지 행동뿐만 아니라 각종 문제를 증폭시키고 자기 절제의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생리 전후 증후군에 약한 여성은 다른 여성들보다 결혼율이 2배 이상 된다고 나오고요. 또 이게 외적 충동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황체기라는 생리 전 주기 동안 여성의 몸은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난소에 보내기 때문에 그 어떤 절제와 자제를 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역시 포도당을 재생산하는 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또 그 생리 전후 증후군을 앓는 여성은 점심으로 먹는 양이 평소보다 170칼로리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연구를 하고 또 확인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결정할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이런 실험이 있어요. 책에는 재수 1, 오전 8시 50분 심사. 재수 2, 오후 1시 반에 심사. 재수 3, 오후 3시 심사. 재수 4, 오후 4시 심사. 이 표는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 중인 4명의 죄수가 최근 가석방 신청한 걸 보여주는데, 이 경우에 이 4명의 각기 다른 범죄로 복역을 했고 상습범이었는데,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을 했고 가석방 대상자인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가석방이 허용됐는데 다 오전에만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 이후로 가석방 허용률이 급격하게 낮아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판사 역시 판단하는 직업이고 정신적인 직업이죠. 연이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뇌와 신체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의지력이 핵심인 포도당을 소모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의지력을 고갈시키기 때문에 점점 선명하고 분명하고 이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보여진다고 합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에너지가 대폭 감소해서 겨우 남아있는 에너지를 보존할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래서 결정을 유보하거나 회피할 구실까지 찾게 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언제 해야 되는지 이제 감이 좀 잡히시죠. 무조건 오전에, 이른 시간에 머리가 쌩쌩하고 포도당이 많이 생성될 때 중요하고 아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게인 제임스가 부르는 곳 Nervous, 그리고 알렉산더 젠의 Whiskey and Muffins 함께 듣겠습니다.
네,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책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저자가 로이 바우마이스터 그리고 존 티어니 이 공동 저자입니다. 의지력은 어떻게 강화될 수 있고 의지력은 어떻게 사용될 수 있고 어떻게 고갈되는가, 네, 이런 내용들을 담은 책이고요. 저는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1부 마지막 노래는 못 들려드릴 것 같고요. 저는 바로 2부 우리 6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주제 로이 바우마이스터, 존 티어니 공동저자예요. 의지력의 재발견. 네.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실험 아시나요?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저녁 먹지 마세요. 금연하기 위해서 담배 생각하지 마세요. 술 취하도록 먹지 마세요. 네. 뭐뭐 하지 말라는 말. 네. 저 국회의원은 뭐 당선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자, 어떻게 될까요? 이 부정확언이 얼마나 강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자, 지금부터 흰 곰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자마자 우리는 계속 흰 곰을 떠올리게 됩니다. 네. 대기 오염에서 북극에서 살기 어려워진 북극에 있는 흰 곰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가? 동물원에 있는 흰색 곰인가? 곰을 생각하지 말라는 순간부터 우리는 온갖 곰을 떠올리게 됩니다. 갑자기 콜라가 먹고 싶고요. 펩시가 먹고 싶고요. 우리 마음이 청개구리인가 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머릿속은 흰곰의 지배에 당합니다. 정말 그 부정확언이라는 게 정말로 무섭습니다. 아, 오늘은 짜장면 먹지 말아야지. 이런 바보 같은 결심 한 적 있나요? 하루 종일 짜장면만 생각납니다. 원하긴 하지만 정말 그러면 안 돼라는 갈등을 동반한 새로운 욕구에 직면할 때 한번 욕구를 억제한 사람이 그 다음 욕구가 나왔을 때 쉽게 굴복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력은 한계가 있는 거죠. 연달아 유혹에 노출될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한순간에요. 예를 들어서 금연, 다이어트, 금주 동시에 실행하려는 사람 성공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고 합니다. 의지력을 이렇게 지나치게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되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요. 금연, 금주, 다이어트 위해서는 확실하게 무조건 성공하기 위해선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가서도요. 그러니까 훈련소 때는 이제 술, 담배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의외로 훈련소 때도 막 갖가지 어떤 편법으로 막 그런 걸 하기도 합니다. 몸은 자기 절제를 하는 동안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제와 상관없이 달콤한 것을 몸은 갈망합니다. 이는 단 걸 피하기 위해 자기 절제력을 활용해온 사람에게는 아주 실망스러운 소식인데 자기 절제를 하는 사람일수록 단 거가 많이 땡기게 됩니다. 연구실에서 자기 절제 과제를 많이 수행한 학생은 다른 종류의 과제보다 단 거를 더 많이 먹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몸은 포도당을 요구하고 또 이 포도당은 우리의 절제력을 또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치를 감소시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으로 의지력은 한계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의지력은 어떻게 키울까요? 물속에서 10분 넘게 숨을 참고 얼음 속에 갇혀 있고 단식을 하고 이런 기형적인 자기 절제 극복을 한 블레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의지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했는데 인간들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이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우선은 그럴 만한 동기가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절제와 의지력이 이 사람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블레인은 대중들도 필요하다면 이렇게 본인들을 통제하는 능력치를 키워서 자기만큼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놀라운 의지력을 지닌 블레인이라는 사람조차도 자기 절제가 어느 순간에 가장 어렵냐라고 물어봤을 때 휴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아무리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 휴식에 대한 어떤 욕구는 참기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앞서 말한 그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성욕, 식욕, 그 다음에 수면욕, 그 다음에 휴식욕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강하느냐고 보았을 때 휴식욕이 가장 강하다고 공통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 동기가 없거나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일반적인 사람이랑 똑같이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의지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습관화가 답이라고 합니다. 의지력은 연습하면 늘어난다 그래요. 이 습관화하는 의지력을 그렇게 위해서는 이 의지력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 행위를 반복하면은 의지력이 습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유혹에 참는 능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그 유혹이 나를 유혹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절제와 조절과 의지의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지력은 생각보다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의지력과 절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You Needed Me and Murray, Old Dominion, Some People Do 두 곡 듣겠습니다. 1번,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먹지 않기 위해 의지력이 필요하다. 2번, 다이어트하는 사람은 의지력을 갖추려면 먹어야 한다.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의지력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포도당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포도당이 들어가고 몸 안에 그러려면 살이 찌게 됩니다. 근데 포도당이 있어야 능력치가 생기겠죠. 만약 단 거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도 강렬하다면 그에 대비한 방어 전략 몇 개를 저자는 소개하는데요. 우선 쾌락을 유예하는 전략이라고 해요. 말은 이렇게 그럴듯해도 한마디로 말해서 디저트를 먹고 싶을 때 조금 있다 유예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음식, 그러니까 케이크 먹고 싶다 그러면 사과 한 쪽을 먹는다던가, 그리고 케이크는 내일 점심에 이런 이렇게 달콤한 음식을 원할 때 조금 있다, 이런 유예하는 전략이 의외로 아주 큰 효과를 냈다 그래요.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에너지가 소진하고 나면은 이 감각이 더 선명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에너지가 떨어진 사람에게 식욕은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먹어야지라는 것처럼 어떤 위로가 되는 그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정적 결심, 그러니까 절대 안 돼, 나는 반드시 이거를 지켜야 돼라고 각오를 한 사람보다 다이어트 끝나고 먹어야지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자기를 유예하고 달랜 사람이 더 많이 성공했다 그럽니다. 나중에 먹으면 돼, 이렇게 본인을 타이르면서 현재 뭔가를 조금 먹는 것 같은 효과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 갈망을 어느 정도 잠재우는 동시에 식욕 억제 효과도 있었다 그래요. 의지력은 고갈되죠. 의지력이 약해가지고 그 일도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의지력은 고갈되니까요. 담배는 의지력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만드는 것이고, 살도 의지력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담배를 못 끊거나 살을 못 뺀 사람을 의지력이 약하다고 절대 핀잔을 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카펜터스가 부르는 곡 Yesterday Once More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자존감의 이점과 부작용, 객관적인 연구 결과 높은 자존감이 학업이나 직장에서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고, 담배, 술, 마약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되지도 않았다 그럽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자존감이 줄 수 있는 두 가지 확실한 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주도력이 상승하는 것. 자존감 높은 사람은 자기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력이 더 강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하고 새로운 일에 과감하게 뛰어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높은 자존감은요, 일반적으로 행복지수를 높이고 불행을 극복하고 우울증을 물리치고 실패에서 회복되는 회복 탄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장점은 판매원처럼 일상적인 고객의 거절을 자주 당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집스러운 태도가 축복만은 아니고 상식적인 충고를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결과도 있죠. 대체로 자아는 높은 자존감의 덕을 볼지도 모르지만 그 어떤 부작용, 부정적인 요소로는 오만함, 자만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아주 나쁜 경우에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르시즘으로 가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첫인상에 무척 호감이 가는데 그걸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첫인상은 다들 흐지부지 되죠. 젊은 미국인들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즘과 뚜렷한 이런 어떤 경향이 발견되는데, 그게 나르시즘과 관련된 경향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분석 보고가 있는데 아주 흥미로워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저자는 부모 세대가 자존감 운동 영향을 덜 받은 것이라는 단서를 넣는데, 전제를 아시아계 가족 경우에는요. 자기훈련에 익숙한 문화적 전통을 지녔다고 저자는 추측을 합니다. 일부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일찍이 미국이나 다른 서구 문화권에 비해 자기절제라는 항목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었다 그래요. 아시아계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화장실 훈련을 비롯한 기본적인 본능 제어 학습 능력이 평균적으로 중국 아이를 예를 들었을 때 만 2세의 유아가 미국 만 3세에서 4세의 유아에 해당하는 조절 능력을 갖도록 교육을 받는다 그래요. 또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지적 능력을 더 잘 활용하는 걸로 나왔는데, 자기 절제력이 굉장히 아시아계 아이들은 뛰어났다고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순종적이고 책임감 있고, 네, 아주 학교에서 얼마나 이쁨 받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구글에서 어떤 임원이 강연한 영상을 봤는데, 왜 아시아 계열, 특히 동북아시아 한중일만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왜 한중일 이 훌륭한 인재들, 천재들, 이 공부 잘하고 최고의 수재들은 왜 최고의 기업의 CEO가 되지 못하는가라는 주제의 강연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주도형,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절제가 뛰어나고 교육받고 순종적이고 어떤 트레이닝된 항목에서는 아주 최고의 효과나 이런 것을 발휘했는데, 어떤 창의성,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에 아주 거의 낙제점 가까이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키는 일을 잘하고, 그 다음에 규율과 규범을 잘 따르며 어떤 제도 안에서의 네트워킹을 성실하게 수행하지만 자기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고 극복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 강연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동아시아 이민 가정의 자녀들은 IQ 지수가 높은 미국 가정의 자녀들보다 더 우수한 학업 성적과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나오고, 이 책에는 흥미로운 두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한국 출신 김씨 부부가 나오는데, 또 우리에게 또 잘 알려졌죠. 에이미 추 자녀 교육법이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아시아 계열의 아이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또 어떤 조직에 순응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좀 많은 또 이런 증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확실히 진짜로 창의력이나 어떤 조직을 바꾸고 이끄는 그런 혁신적인 면에서는 좀 타 인종보다 지금까지는 좀 드러난 주목할 만한 성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 들을 곡은요, 빌리 조엘의 Honest, 그리고 칼럼 스캇, You Are The Reason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에 시작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입니다. 사연 보내주실 분은 이메일, 저희 방송국 이름이에요. AM1660, 그 다음에 저 김하준의 H를 땄습니다. AM1660H gmail로 보내주시거나 베이사이드 저희 뉴욕 본사로 편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인터넷 치면은 베이사이드 뉴욕 AM1660 주소 나오거든요. 직접 편지 보내주시거나 AM1660H gmail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카카오톡 으로 또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오늘 내 인생 명작 주제는요,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책이에요. 공동 저자 바우마이스터 존 티어니가 썼고요. 의지력을 한번 재발견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지력은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이 얻기 위한 건데, 물론 이제 전제는 게으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절제력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욕구를 참아내는데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그래요. 상대적으로 유혹과 내면적 갈등을 덜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절제력이 훌륭한 사람은 그거를 이제 비상사태 때 막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순간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요약하면 자기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은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함부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선 자신의 한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일정하게 의지력을 소진하고 나면 절제력은 약화된다 그래요. 그래서 의지력이 고갈되면 평소보다 더 좌절감을 느끼니까 나중에 또 후회할 말도 하게 되고, 그래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는 구속력 있는 결정,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삼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고 장기적 비용이 들어가는 결정을 내리기 쉽기 때문인데, 또 다음으로 중요한 건 싸울 상대를 선택하는 건데, 담배를 끊거나 운동 프로그램을 짜보거나 술을 줄이거나 뭐 이런 싸울 상대, 파이팅하는 차분하고 평화로운 시기를 선택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좋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달 조금씩 당신의 삶이 향상되는 것이죠.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또 하지 말아야 될 일, 뭐 이런 리스트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미루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어떤 계획을 짜지를 않죠, 잘. 네. 그리고 또 나쁜 습관을 일상생활에 막 뛰어놀도록 이제 놔두는 그런 또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수하고 양말을 갈아 신고 양치질하는 것처럼 기본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이 나쁜 습관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요. 초콜릿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곳에 단 것을 내두지 않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 책을 읽는다면은 읽어야 된다면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읽어야 될 책들을 이제 이렇게 노출을 이제 시키는 거죠. 자기 절제의 여러 장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력 강한 사람이 무엇보다 이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은 자선단체에 더 많이 기부하고 더 많은 자원봉사를 하고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피난처를 제공했다 그럽니다. 인간의 조상들에게 다른 종족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죠. 그래서 의지력도 진화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면의 절제는 타인에 대한 친절함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나를 절제하지 못하면 타인에 대한 친절함도 사라지기 마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젠틀하고 아주 신사답고 친절한 사람들은 자기 삶도 그렇게 잘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지력은 인간을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적응력 강한 동물로 만들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현명하게 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Nobody's Child, 캐런 영이 부릅니다.
네, 청취자 사연이 도착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플러싱에 사는 앤이라고 합니다. 매주 내 인생의 명작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는 행복한 애청자입니다. 저에게는 약속 시간에 늘 늦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요. 하지만 늘 밥을 삽니다. 저는 시간을, 후배는 돈을 나누는 사이죠. 시간 관념이 철저한 저는 기다릴 때는 다시는 안 본다고 했다가도 맛있는 거 얻어먹고 또 보자 하면서 헤어지기를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158가 한아름에서 플러싱에 같이 장 봐서 저희 집 가서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요. 아니 10분 전에 문자가 오는 겁니다. 차가 너무 막히겠다고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혼자 장을 보고 2시 5분 전에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시 30분 후에 도착한다고 하길래 집에 가려고 하다가 택시비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마침 눈앞에 서점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 타고 성질나서 가버리는 것보다 짐을 가지고 그 파리바게뜨 빵집 안에 들어가서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언제 책을 읽었는지 기억이 나진 않고 매주 내 인생의 명작을 듣고는 있지만 북클럽도 참가하지만 내가 직접 책을 사서 활자로 된 책을 읽은 게 언제였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조그만 서점을 둘러보는데 예전에 내 인생의 명작에서 몇 주에 걸쳐 다루었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타이탄의 도구들. 반가운 마음에 가격을 보니까 글쎄 미화로 30불이 넘더군요. 아니 이 비싼 책을 그러면은 이 진행자분은 어떻게 매주 사서 읽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비싸네 라는 생각도 들었고 방금 그런데 장본기 100불이 넘었다는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먹는 걸로 100불은 안 아깝고 나의 지적인 낭만과 허영 그거 30불이 조금 넘는 이 가격이 비싸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운 마음에 얼른 책값을 치르고 자리에 앉아 읽기 시작합니다. 책 표지를 넘기고 소문을 읽는데 얼었던 마음이 녹는 건지 후배를 기다리는 그 짜증스러움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설레임과 훈훈한 기운이 내 몸 안을 감쌉니다. 머리 또한 맑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후배가 오히려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기왕 듣는 거 조금 더 늦어라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권의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 진행자님이 늘 말씀하셨는데 흘려듣다가 이제 공감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한 권의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 들을 때도 좋았는데 읽어보니 더 좋더군요. 이렇게 좋은 책 늘 소개해 주시고 좋은 영감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야금야금 음미하면서 먹듯이 음식이 줄어드는 게 아깝듯이 매 페이지마다 적혀있는 그런 주옥 같은 글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감동하게 됩니다. 방송 들을 때도 참 좋았지만 직접 읽으니까 또 그 맛이 나네요. 내 자신이 조금 더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는 것.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명작에 진행해 주시는 진행자분께 감사드리고요. 신청곡은요. 그래도 미운정 잔뜩 들은 우리 후배가 좋아하는 곡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신청하고 싶습니다.
네,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듣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노라 존스 이 가수 노래 참 많이 선곡해서 들려드렸는데 이 대표곡이죠, Don't Know Why가. 근데 제가 이렇게 파일 확인하면서 지금 알았는데 제가 이 곡은 최근에 선곡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최근 3년 안에. 이 노래 말고 이제 뭐 What Am I To도라든가 이런 다른 곡들은 많이 선곡했는데 또 우리 NC 덕분에 또 명곡 잠깐 방심했던 명곡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시간 약속에 늦는 사람은 또 기분 좋게 밥을 사는 그런 또 이렇게 아량이 있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고, 또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또 넘어가도 되는 문제를 아주 예민하게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어쨌거나 결론은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뿌듯하고 너무나도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들고 또 좋은 사람이 되니까 점점 더 좋은 또 책을 읽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타이탄의 도구들 맞아요. 저희 2년 전인가요? 3회인가 4회 걸쳐서 정말 아주 정밀 분석했죠. 그리고 작년에 또 한 번 했었던 기억도 나고, 우리 청취자분들 그 요청사항 중에 하나가 지난 명작들을 다시 소개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 중에 타이탄의 도구들이 아주 순위권에 있었습니다. 좋은 책 읽고 또 후배에 기다리고 막 성질 난다고 택시 안 타고 집에 안 돌아간 거 너무나도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 명작 애청자분들은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책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아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NC 사연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저희는 내 인생의 명작입니다. 5시부터 7시까지 토요일에 방송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의지력의 재발.